네, 3인 3색 작전 타임 이창원의 탑픽으로 첫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오늘 장은 일단 코스피 플러스 전환을 시도한다라는 점에서 기특하다. 네.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일단은 부진하기는 마찬가지고 기나긴 박스권이 언제쯤 끝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장에 대한 판단은 좀 어떻게 하세요?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는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상당히 좀 지지부진했고 네. 좀 약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국내 증시 일단은 코스피가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사실 뭐 특별하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시장에서 보면은 지금 그 재료와 이슈가 있는 종목들 그리고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도 올라오는데요. 지금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오는 건 아니고 시장의 대장주, 주도주 위주로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종목별로 온도차가 심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코스닥이 또 좀 지지부진한 이유는 2차 전지주들이 오늘 뭐 에코프로 BM부터 시작해서 네.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그 흐름을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투심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오늘 같은 장에서는 역시 뭐 테마주, 개별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바이오 쪽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많이 시켰던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일부 반등하는 걸 봐서 바이오주 쪽으로 상당히 조금 매기가 쏠리는 거는 맞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시장 전체 지수를 보기보다도 개별 종목, 그러니까 재료 있는 종목 주도주를 보자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셨는데 남은 시간 그러면 어떤 전략이 유효한 건지 구체적으로 전략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창원 코치가 생각하는 오늘의 오후 전략입니다. 네, 자 결국은 재료 아니면 수급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라면 아무래도 뭐 주가를 움직일 모멘텀 이런 생각이 들고 수급 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히 봐야 되는 뭐 주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네, 우선은 이제 재료는 요즘은 종목 장세죠. 네. 그러다 보니까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뭐 대상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정치 테마주인데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주들도 좀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시장에서 잊혀진 테마주인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연세대에 대한 뭐 키워드가 좀 붙은 거죠, 사실. 네. 그래서 공동 연구개발 이슈로 오늘 또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재료주, 시장과 무관하게 좀 재료주가 움직인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 같은 측면에는 시장은 안 좋지만 좀 그 기관과 외국인,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국인 말고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종목들이 최근에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연말 수익률에 좀 상당히 민감한 금융투자 그러니까 이제 기관 쪽에서도 단순히 그냥 투시는 이제 투자 신탁이거든요. 네. 그래서 펀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뭐 몇 년 동안 이제 장기 뭐 삼성 뭐 무슨 A 펀드 뭐 이런 거는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연 단위 수익률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직접 이제 운용을 하고 있는 금융 투자 쪽은 아무래도 연 단위 수익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금융 투자 쪽에서 매수하는 종목들이 역시나 수급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도 봐야겠고 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대거 매도하는 금융투자가 그럼에도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지 그 수급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조언을 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들을 그럼 오늘 저희가 봐야 되는지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리뷰를 저희가 준비해 봤는데요. 어떤 종목이 또 수익을 내고 있는지 리뷰 이야기 해볼게요. 첫 번째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네, 우선은 일단 최근에 이제 재료에 의해서 가는 것 중에 비트코인 관련주들 그리고 STO 또한 그 코인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다나를 이제 얼마 안 됐죠? 이틀 전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 네.
지금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폭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코인 관련주로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 그 아침에 수익률 대회에서 갤럭시와 머니트리 목표가 터치했죠. 그것도 결국 코인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그동안 조금 잊혀졌었던 코인과 메타버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5일 약 2거래일 전에 저희가 매수했는데 그 짧은 사이에 무려 17%라는 수익을 냈던 다날 첫 번째로 리뷰 도와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네. LS전선 아시아가 17,000원 제시해드렸는데 도달을 잘했고요. 뭐 기준으로 보면 44% 정도의 수익률을 냈어요. 일단 여기서는 저희가 현금화를 할까요? 네, 지금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오늘도 2350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에 걸려서 오늘 이제 윗꼬리가 달렸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눌렀다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어요. 그래서 LS전선 아시아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명 바뀌죠. 그리고 이제 신사업으로 사업 목적 추가해서 LS 에커 에너지로 앞으로 이제 그 해적 케이블이랑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통해서 외형을 확장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 나신 분들께 축하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LS전선 아시아처럼 저희에게 또 화끈한 수익을 보여줄 그런 종목을 저희가 오늘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점에서 모아간다면 또 그만큼 수익의 맛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첫 번째 종목은 매직픽입니다. 바로 공개할게요. 네, 오늘 제가 편입하는 종목은 바로 메가터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꿈의 배터리가 전고체다라고 저희가 흔히 부르는데 네네.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2차 전지 전체를 이끌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메가터치는 그 안에서도 저희가 대장으로 좀 봐도 되겠어요? 네, 일단은 그 전고체 관련해서 전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삼성 SDI입니다. 네. 삼성 SDI가 국내의 전고체 시장을 이끌고 있고, 이 분야에서 지금 가장 빠르게 가고 있는 게 바로 일본이죠. 일본은 지금 이제 2차 전지를 좀 건너뛰고 전고체 쪽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양극재 시장은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시장은 어차피 성장하는 건 맞는데 네. 이제 그 전기차의 성장 속에 배터리 시장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미래의 꿈의 배터리라고 할 수 있는 전고체 관련주를 보는 게 맞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최근에 상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자리도 좋고 그 다음에 변동성도 좋은 메가터치를 제가 이제 보도록 하겠고요. 전고체 배터리가 이번에 또 정부 사업 그 예비 타당성이 면제됐습니다. 이게 그 무슨 말이냐면 예비 타당성 통과됐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빠른 기술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민간 협동으로 좀 시장을 장악하는 걸 일본이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런데 그런 이유로 이번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예타 통과, 그리고 이제 오늘 한농화성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는데 네. 메가터치도 굉장히 좀 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좋게 봅니다. 아까 오전에 사실 볼 때 한 4% 5%에서 보고선 가지고 나온 건데 지금 이제 지금 자리는 조금 급등 중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얘기 나오고 나서 지금 방송 나오고 나서 또 지금 추가로 상승하는데, 어찌됐건 더 낮은 자리에 샀으면 좋았을 뻔했지만 그래도 지금 자리도 좋다.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그 충분히 그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한 2차 전지 중에서는 가장 또 그 끼가 있고 흐름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래서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이제 한번 가면은 뭐 사실 뭐 한 20%는 그 쉽게 가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지금 자리에서 급등하고 눌린 다음에 다시 급등할 자리, 그 자리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그 보시면 21선 맞고 급등이에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가터치는 일단은 목표가는 제가 7,500원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5,5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메가터치를 준비했고요. 방송 준비할 때 끼 있는 종목을 정말 많이 이창원 코치님이 가지고 오시잖아요. 네. 한 3, 4% 상승할 때 가지고 오셨는데 또 끼 있는 종목이 그 사이에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자리도 매수하기 괜찮다라는 전략 속에 목표 주가는 7,500원, 손절 라인은 5,500원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봐야겠죠. 급등이 기대되는 급등픽입니다. 공개할게요. 자, 오늘 제가 볼 종목은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는 관점에서 대장주가 가장 잘 간다라는 관점에서 제주반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주반도체는 요즘 네. 시장 참여자들이 모를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미도 좀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역시 대장주는 앞으로 더 간다라고 보시는 거세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오른 종목은 무서워서 잘 못 들어가고 네. 대장주가 가는 걸 보고 2등, 3등, 4등, 5등주를 바닥에서 살려고 하시는데요. 사실 대장주가 이제 상한가를 가면 2등, 3등, 4등, 5등주는 그냥 5%, 10% 정도 오르고 반대로 대장주가 조금 꺾이려 그러면 그 뒤에 따라오는 2등, 3등, 5등주는 더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 주식시장의 논리예요. 그래서 어차피 AI 온 디바이스 반도체를 우리가 봤을 때 종목들은 많습니다만 그중에서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고, 그러니까 신고가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 위에 물린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손해본 사람이 없어요, 이 종목은. 왜냐하면 다 탈출을 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물린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업황이 좋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는 사람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는 사람만 있다 보니까 가는 종목이 더 잘 가는 게 바로 신고가 추세 추종의 원리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바닥에 있는 온 디바이스 관련주들은 이제 올라오려면 위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올라오다가 맞고 떨어지고 올라오다가 매물대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보기에는 제주반도체가 높아 보이지만 어차피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성장한다면 그냥 이 종목이 1등주로 계속 가는 겁니다. 5배, 10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주반도체는 국내 이제 대표 메모리 팹리스. 우리가 이제 보통은 팹리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설계인데 이제 그 주로 반도체 설계는 그 시스템 반도체, 즉 비메모리 반도체가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각각 다 뭐 자율주행에도 들어가고 인공지능에도 들어가고 뭐 가전제품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그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팹리스가 중요한 거겠죠. 그런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팹리스 업체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많이 주목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AI 온 디바이스 관련된 또 모멘텀이 생기면서 이 메모리 반도체 팹리스 업체가 굉장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의 뭐 제주반도체는 국내 대표 메모리 반도체 팹리스라 얘가 이제 대장을 잡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전력 저용량 반도체 설계하고 있고 AI 시장 개화에 따라서 신규 수요가 추가로 창출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뭐 제주반도체 끼 있는 종목이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잡아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음표가 있을 수 있지만 네. 충분히 괜찮은 자리라는 점 계속 설명을 주셨어요. 네. 얼마까지 보세요? 네, 우선은 오늘도 이제 그러니까 위에 매물이 걸리는 자리가 없다 보니까 수급이 들어오는 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반도체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제가 이제 11,000원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손절가는 일단은 8,000원 말씀드리는데 사실 11,000원도 터치하면 훨씬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로 그렇게 좀 잡았다라는 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급등픽은 제주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매력을 찾아보자. 아래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늘 아쉽게도 방송에는 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두 종목만 공개하고 있는데요.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에는 특별히 토요일에 오프라인에서 무료 강연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창원 코치님이 정말 오랜만에 하는 강연회잖아요. 네네, 5년 만에 하는 네. 강연회고요. 자, 이번 주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내일 모레 오후 2시에 여의도에서 DB금융투자 본사 지하 강당에서 강연회를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구체적인 문의는 제가 밴드에다가도 올려놨고 그 다음에 또 본사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사전 예약.
네네네. 꼭 해야 되잖아요. 네네. 여러분들 서 계시지 않도록 예약해 주시면 또 자리도 잘 마련해 주신다고 하니까 전화하셔서 사전 예약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일 3색 작전 타임 이창훈의 탑픽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